우리나라에는 LS 전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살아가며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또는 심지어 TV 뉴스에서도 하등 볼 일이 없는 이 무서운 은둔자 같은 기업은 일단 그 뿌리부터가 과거 구인회 회장과 허만정 회장이 함께 창업하여 운영한 그 오리지널 LG에서 지난 2005년 분사에 나온 이제 나이가 고작 20살밖에 되지 않은 매우 젊은 대기업이자 또 그런 어린 나이와는 별개로 해저 케이블 분야에서 과거 아시아 부동의 1위였던 일본을 순식간에 제쳐버리고 지금은 전세계 2, 3위를 넘나들고 있는 이 해저 케이블 분야의 무서운 괴물 기업이 바로 이 LS 전선입니다. LS그룹은 작년 기준 우리나라 대기업 순위 무려 16위입니다. 이 LS가 가장 유명한 것이 앞서 말한 그 LS 전선의 해저 케이블인데 안 그래도 지금까지 너무도 잘해주고 있었는데 바로 얼마죠? 아마 앞으로 LS에게 두고 어마어마한 대박 사업이 되어줄 진짜 역대급 빅뉴스가 공개되었습니다. 메타의 창업자이자 대표이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계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바로 그 마크 저커버그가 올해부터 무려 100억 달러를 들여서 전세계 대륙을 초고속 해저 케이블로 새롭게 연결하는 일명 프로젝트 워터워스를 갑자기 발표했는데 그 프로젝트의 이름 그대로 물, 즉 해저를 통해 전세계를 연결하여 미래 디지털 및 인공지능 경쟁의 설비 플랫폼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저커버그가 설치하려고 하는 그 해저 케이블의 총 길이가 무려 5만 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끝에서 끝까지가 육지만 보았을 때 저 아래 전라남도 해남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약 480km이고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까지 해보아도 함경북도 유덕리까지 총 1100km이니까 우리 한반도 최장 거리보다도 약 50배 가까이 긴 길이의 해저 케이블을 지금 깔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건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해저 케이블 설치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요즘은 이미 다 무선 시대인데 저런 유선 케이블이 왜 필요한지 또 저렇게나 대규모로 새로 까는 이유가 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무선 장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무선 와이파이 인터넷도 보면 무선으로 그 와이파이 신호를 뿌려주는 공유기가 인터넷 선으로 벽에 연결되어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저 지구 반대쪽 대륙에 있는 미국의 구글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등을 심지어 그것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륙과 대륙 사이에 이미 어마어마한 길이의 해저 케이블들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바로 이게 해저에 깔려있는 그 케이블의 단면입니다. 무슨 커다란 흑임자 피자 비슷하게 생겼고 또 그 위에 보면 굵직굵직한 토핑들도 보이는데 그걸 또 쭉 뽑아 3D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케이블의 핵심 중 핵심은 바로 저 가운데에 있는 아주 얇은 광섬유입니다. 광, 즉 빛. 그러니까 저 광섬유를 통해 레이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일반 구리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거리를 그것도 아주 초고속으로 통신이 가능한 특수 소재입니다. 그 광섬유가 중심에 들어가고 그 외 나머지들은 전부 다 바셀린, 알루미늄, 폴리카보네이트, 강철, 폴리에틸렌 등 위험하고 거친 바닷속에서의 삶을 대비해 그 소중한 광섬유를 보호해주기 위해 둘러싼 여러 겹의 두꺼운 보호막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인해 해저 케이블은 엄청 두껍습니다. 그리고 평균 1m당 무게가 대략 10km 정도 나갈 정도로 그 무게도 엄청 무겁습니다. 이런 걸 끊기지 않고 바닷속에서 무려 5만 킬로미터나 연결하겠다는 것이 바로 메타의 이번 해저 케이블 사업입니다. 이미 6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는 빠르게 통신으로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이 해저 케이블 사업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모두가 탐을 내는 마치 금광 같은 알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절대로 장점만 있는 사업이란 없습니다. 이 해저 사업의 경우 말하자면 그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편인데 우선 저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 것 자체부터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저 미터당 10kg이나 하는 무거운 케이블들 수천 킬로미터를 어떻게 바다까지 가지고 나갈 것이며 또 어찌어찌 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걸 경력 즉 모세를 채용해 바다를 싹 가르지 않는 한 어떻게 저 깊은 바닷속 바닥에 꼼꼼하게 매설할 것인지 게다가 또 이 해저 케이블 사업은 초기 투자금도 엄청 많고 또 동시에 전 세계에 쟁쟁한 경쟁사들도 많은 편이라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는 가게 오픈도 못 해보고 접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나게 위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들 탐내고는 있지만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시장에 진입한 미국과 유럽의 초기 승자들이 최근까지 시장을 독식하며 거의 독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현재 세계의 바닷속에는 총 400개의 해적 케이블들이 매설되어 있고 그 길이는 총 120만 킬로미터에 달하며 지구를 30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까지 미국의 서브컴과 프랑스의 ASM 그리고 일본의 NEC가 이 시장을 독점해왔습니다. 일본의 경우 유럽이 장악하고 있던 그 시장에 80년대 일본 경제의 현금 버프를 뒤에 업고 사업에 뛰어들어 재빨리 유럽의 기술력을 따라잡은 다음 경쟁이 치열한 아메리카나 유럽 말고 주로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여 사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완전 독점 상태로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승승장구하며 사업을 해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LS 전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잠시 우리가 평소 무선 인터넷을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 짧게 광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등 그 무선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 또한 너무도 많습니다. 요즘은 거의 필수인 이 무선 인터넷 보안 분야 또는 VPN이라고 불리는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 기업 중 한 곳이 바로 노드 VPN입니다. 이미 주변에 이거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노드 VPN은 내 정보가 인터넷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내 IP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주고 또 내 데이터 또한 암호화하여 내보내기 때문에 인터넷 저쪽에서 아무도 나의 인터넷 활동을 알 수도 없고 또 해킹도 할 수 없으며 설령 해킹에 성공한다고 해도 모든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강력한 무선 인터넷 보안 기능에 더해 노드 VPN을 사용하며 전 세계에 무려 7,300곳이나 운영 중인 서버들을 이용해 앞서도 말했듯 내 IP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어 원래 한국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이트들이나 쇼핑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이 보안에 있어서는 거의 결벽증 수준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노드 VPN의 경우 심지어 본사 서버에조차 고객의 데이터를 일체 저장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 세상 어디에도 나의 인터넷 활동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합니다. 사실 이 무선 인터넷, 더 정확히는 스마트폰에 연결된 인터넷 때문에 피해가 너무 많은데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서 문자로 온 어떤 링크를 잘못 클릭해서 그 즉시 악성 바이러스가 스마트폰에 퍼지며 이후 큰 피해를 입는 경우들을 뉴스를 통해 자주 듣게 되는데 노드 VPN의 경우 2단계의 보안 시스템을 통해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즉 첫째, 이상한 사이트를 접속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그 위험에 대해 경고를 해주고 또 그럼에도 실수로 어떤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 바이러스가 스마트폰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걸 사전에 검수해서 만약 악성 바이러스로 판단되면 그 어떤 피해를 입히기도 전에 그 즉시 자체적으로 삭제를 해버리고 그 사실을 바로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사실 이 보안 부분 때문이라도 노드 VPN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필수품입니다. 그 외에도 전 세계 VPN 서비스들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해 쾌적한 인터넷 서핑이 가능하도록 해주는데 이외 노드 VPN의 수많은 다른 좋은 기능들과 지금 진행 중인 상당한 할인 혜택에 대해서도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로 들어가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LS 전선은 일본보다 무려 30년이 늦은 2008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3년도 아니고 무려 30년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LS 전선이 마라톤으로 말하자면 다른 선수들보다 1시간은 늦게 출발한 것처럼 아주 늦은 후발주자로 사업에 뛰어들자 다른 회사들에서는 굳이 경쟁사이기 때문에 경계를 한 것이 아닌 그냥 당시 LS 전선이 너무도 듣보잡 회사이다 보니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기술 이전 또한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남의 도움받아 기술 배우고 실력을 키웠습니까? LS 전선은 그때부터 우리 한국의 고유한 전통 전략인 맨 땅에 헤딩하기로 방법을 정하고 아예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혼자 개발하고 만들어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 하는 김에 그때까지 존재했던 기술들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손을 보아 이전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낸 후 사업 시작을 선포한 지 불과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가장 기본적인 원자재 보관부터 거의 반도체 생산시설과 동일한 클래스의 클린룸을 만들어 나중에 불량률을 거의 제로로 관리하고 그 외 설비, 보관, 생산, 이동 그리고 선적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독자적인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첫 제품을 내놓고는 마치 서태지와 아이들의 첫 방송 그 다음날의 상황처럼 그 즉시 초대박을 터뜨려버립니다. 즉 사업 시작 1년 만인 2009년 당시로서는 엄청난
엄청난 규모인 총 3,281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내고 이후 다시 2년 만에 중동의 카타르 석유 공사와 약 5천억 규모의 잭팟을 터뜨리고 이듬해 북유럽 덴마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남미의 베네수엘라 국영 전력 공사로부터 총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으며 이후 미국 전력청과 캐나다 정부를 비롯하여 대륙 구분 없이 심지어 이 해저 케이블의 본진인 유럽 시장까지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따내버립니다. 여기에 더해 특히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동남아에서 시장을 엄청나게 빠르게 잠식하더니 채 10년도 안 되어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을 완전히 밀어내고 아시아 및 동남아 시장을 거의 독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장악해 버렸습니다. 사업 시작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그 어려운 시장에 용감하게 뛰어들어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아시아 1위, 또 15년 만에 세계 3위까지 올라선 것도 대단하지만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신납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전 세계 데이터의 99%가 다 이 해저 케이블로 전송되고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전화나 팩스, 그 다음에는 인터넷으로 점차 용량이 늘어나던 것이 최근 들어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다 또 전 세계 곳곳에 지어지고 있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들 간의 데이터 전송에다 이제는 인공지능 산업 덕분에 더 많은 대량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이동되는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가장 앞에 소개한 그 메타의 대규모 해저 케이블 설치를 선두로 아마 다른 회사들 역시 곧이어 자기들만의 대규모 해저 전산망을 설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늦가기 후발 주자로 맨 땅에 헤딩하며 사업에 진출한 이후 아시아 독점을 넘어 이제는 세계 시장 석공까지 노리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LS 전선과 그와 함께 발맞추어 일하고 있는 LS 그룹의 막내 LS 마린 솔루션 등 현재 이 첨단 산업의 하드웨어 구축에 그룹 전체가 올인하고 있는 LS 그룹의 미래는 앞으로 엄청 바쁘고 크게 웃을 일만 남았을 정도로 너무도 좋아 보입니다. 부디 LS 전선이 이 메타 해저 케이블 사업도 따내고 또 이어지는 다른 초대형 수주들도 모두 따내서 이참에 아시아 1위를 넘어 전세계 해저 케이블 1위 회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